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오즈의 마법사 10장 문지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죽음의 양귀비 꽃밭을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양귀비 꽃 향기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던 사자는 들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고, 사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사자는 오랫동안 양귀비 꽃밭 속에 누워 있었고 그 죽음의 향기를 들이마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눈을 뜬 사자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기뻐합니다. 사자는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러자 친구들은 여왕 들쥐와 들쥐들이 사자를 구해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작은 들쥐들에게 목숨이 구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참 재밌습니다. 크고 강한 존재가 언제나 작은 존재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들이 커다란 존재를 살리기도 합니다. 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정말 신기해. 그 작은 짐승들이 나를 구해주다니. 그런 뒤 도로시 일행은 다시 노란 벽돌길을 찾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길은 점점 반듯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노란 벽돌길은 잘 닦여 있었고 주변 풍경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초록빛 울타리, 초록색 집,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곳은 먼치킨 나라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곳, 위대한 오즈가 살고 있다는 에메랄드시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로시는 걱정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도로시는 과일을 먹으며 여행을 이어왔지만 이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토토도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도로시는 말합니다. 다음에 집이 보이면 그 집에 들러서 말을 걸어봐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농가가 나타납니다.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처음에는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사자가 자신들의 친구이며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집 안에는 아이들과 다리를 다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시 일행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도로시는 오즈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시에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즈는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아저씨는 도로시에게 말합니다. 오즈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이 말은 도로시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즈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를 직접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저씨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오즈는 궁궐한 깊은 곳에 머물고 있으며 시중드는 사람들조차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즈는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즈가 새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양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요정이나 선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오즈는 점점 더 신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는 분명 에메랄드시를 다스리는 위대한 마법사이지만 동시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로시 일행은 오즈를 꼭 만나야 하지만 오즈가 어떤 인물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는 오즈에게 두뇌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양철 나무꾼은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자는 용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각자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모두 오즈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날 밤 도로시 일행은 농가에서 쉬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도로시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토토도 도로시 곁에 눕습니다. 사자는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문 앞에서 조용히 밤을 보냅니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방 한쪽에 서서 밤을 지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에는 아름다운 초록빛이 보입니다. 도로시는 그 빛을 보고 말합니다. 저기가 에메랄드 시일 거야. 가까이 갈수록 초록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높은 성벽이 나타납니다. 성벽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성문 앞에 도착합니다. 성문 옆에는 초인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도로시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딸랑거리는 음방울 소리가 납니다. 잠시 뒤 성문이 열리고 작은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까지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초록색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0장의 제목에 나오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지? 도로시는 대답합니다.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자 문지기는 깜짝 놀랍니다. 오즈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아주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오즈가 위대한 마법사이지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로시 일행은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왔다고 설명합니다. 도로시는 캔자스로 돌아가야 하고 허수아비는 두뇌를 원하고 양철 나무꾼은 마음을 원하며 사자는 용기를 원합니다. 문지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궐로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초록색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에메랄드 시에서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커다란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사람마다 알맞은 초록색 안경을 꺼내줍니다. 도로시에게도 허수아비에게도 양철 나무꾼에게도 사자에게도 토토에게도 안경을 씌워줍니다. 안경에는 금으로 된 사슬이 달려 있었고 문지기는 그 사슬을 머리 뒤로 돌려 단단히 잠깁니다. 이제 도로시 일행은 스스로 안경을 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눈이 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안경을 씁니다. 이 장면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에메랄드 시는 아름답고 찬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 같은 색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이제 도로시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 안경을 통해 에메랄드 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즈라는 존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문지기는 준비가 끝나자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황금 열쇠를 꺼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을 열어 도로시 일행을 에메랄드 시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드디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시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도로시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허수아비를 만나고 양철 나무꾼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죽음의 양귀비 꽃밭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즈가 있는 도시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오즈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정확히 본 적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도로시 일행은 이제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안고 에메랄드 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오즈는 정말 위대한 마법사일까요? 도로시는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허수아비는 두뇌를, 양철 나무꾼은 마음을, 사자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10장은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로시 일행이 드디어 에메랄드 시 안으로 들어가 오즈를 만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